나는 2013년 군 전역자다. 우크라이나의 힘이 되고 싶다. 우크라이나에 가기 위해서는 폴란드로 가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가면 되는 것인가요? 특수전 부사관으로 7년 군 생활을 하고 올해 전역했다. 내일 대사관을 방문하려 하는데 혹시나 우리나라에서 맞거나 국제 수배할 가능성이 있느냐? 해당 댓글은 실제로 한국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번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우크라이나 참전 관련 문의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공식 대사관 페이스북에도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데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예비군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국제적인 도움의 손길도 늘어나기 시작하자 단순히 기부나 응원의 글로는 부족했던 한국의 예비역들은 직접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싸우는 방법을 문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단순히 한두 명의 글이 아니라 수많은 예비군 장병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참전을 문의하고 있다 합니다. 지난달 26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해외에 의용군 참여를 호소한 이후 현재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한국인들의 참전 연락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합니다. 아직까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넘어간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직접 발표를 통해 전화, 이메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한국인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기존의 파병처럼 물자를 지원해주거나 부상자들을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라 직접 전선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전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해외에도 알려지자 당연히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인들의 참전 지원은 이어지고 있지만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독 한국 예비군들의 참전 소식을 더욱 반겨하고 있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들에게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만큼 한국의 육군 예비역 전력은 이미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한국 예비군들의 총검술 영상이나 사격 영상 등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자연스레 외국인들은 북한과 대립 중인 한국 예비역들의 위험을 알게 되었고 각종 군사 커뮤니티에서도 단순 예비역들의 군사력만 비교할 때는 항상 한국이 1위 자리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도 이미 한국 예비군들의 위험은 정평이 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예비군 군사력은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예비군 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무려 300만 명 규모의 대규모 병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매년 예비군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군대를 다녀왔기에 모두가 총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은 생각보다 아주 막강한 요소라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가보신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설렁설렁 한다고 하더라도 현역 장병들보다 예비군들이 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 경우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병장 제대한 남자로서 시간이 지나도 몸이 기억하는 군대 생활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동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북한과 대립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방대한 수의 예비군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단순히 수만 많은 게 아니라 전투력 역시 세계 그 어떤 나라의 예비군들보다 훌륭하다고 할 수 있기에 한국 예비역 장병들의 우크라이나 파병 지원에 해외 네티즌들은 감동과 더불어 고마움의 반응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아덴반 작전, 아프간 철수 작전 등 한국 특수부대들의 맹활약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한국 군대에 대한 인식이 완전 높아진 건 역시 한국인들의 군사력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남이 힘들 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과 정문화 역시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감동적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일 이근 대위가 실제로 자신들의 팀원을 데리고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부적인 차원에서 반대가 심했고 여론 역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근 대위는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책임지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전하며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을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자발적인 참전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은 여행 금지 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 간의 정치적인 문제도 있기에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쉽게 파병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런 결정이 때로는 잘못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진심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참전을 지원하는 한국의 예비군 장병들을 보고 있으니 저 역시도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당 소식을 듣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저런 용기를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의용대 차출을 원한다니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비록 늦은 제재 결정을 내렸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은 그 어떤 나라의 국민들보다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저런 것들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한국의 예비군들 본 적 있습니까? 예비군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전쟁 상황이 닥쳤을 때 최정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한국 예비군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진입해 그들과 한편을 먹는다면 저들에게는 엄청난 전력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국 예비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사격 솜씨는 네이비 실과 견줄 만큼 아주 완벽했어요. 과장이 아니라 한국의 남성들은 대부분 총을 쏴본 경험이 있고 어지간한 나라의 국민들보다 더 총을 잘 다룹니다. 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만 러시아 군인과 기타 참전 용사들 모두가 안전하기를 바란다. 이미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해 있다. 한국인들 역시 저 멀리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입대한다고 한다. 우리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없을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본 적이 있는데 난 그때 진정으로 강력한 한국군을 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다들 살기 바쁜 것 같지만 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 누구보다 단결하는 한국인들의 무서움을 느꼈었죠. 미국이나 유엔군 그리고 나토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한국군이 참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언제든 상황은 변할 수 있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크라이나에게는 막강한 힘이 될 거야. 세계 각국에서 군사 파견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한국에서는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다는 것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 한국은 러시아와 정치 외교적으로 많은 연결고리가 있는데 국민들이 전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물론 그만큼 한국의 국력이 성장했다는 걸 의미하는 걸 수도 있지. 한국도 물론 군사 강대국이긴 하지만 러시아에 견줄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서 우크라이나를 구하기 위해 참전한다니 이건 상상 이상의 용기가 필요한 거야. 그런 용기를 보여준 한국인들에게 내가 대신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 한국의 포털 사이트를 조금만 검색해보면 어떻게 해야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거짓 뉴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전쟁에 대한 참혹함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이런 결정은 절대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그들이 진심으로 참전을 원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인들의 우크라이나 참전 소식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